보유세의 핵심은 매년 나오는 세금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영상 목차 먼저 볼게요. 보유세는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이 주택의 가격이 얼마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쳐요. 그리고 모든 주택이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이 넘으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리하면 재산세는 주택이라는 재산 자체에 부과하는 세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모두 합산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유세 계산구조 먼저 볼까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계산구조입니다. 보유세의 가장 큰 특징은 별다른 절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산 구조를 하나씩 봐도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1세대 1주택 혹은 공동명의. 이 두 가지 외에는 별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세법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게 명확해요. 1세대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에게는 혜택,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는 중과.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취득, 보유, 양도 이 전 단계에서 혜택을 주고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이 전 단계 모두 힘듭니다. 절세 관련된 거는 다른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 보유세 언제 기준으로 내는 걸까요? 2026년에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럼 올해 보유세 나올까요? 정답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전 취득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법은 이 기준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기준일이 있어요. 매년 6월 1일 이 날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올해 보유세 내는 거고요. 이 전에 매도했다면 올해는 보유세 안 내셔도 됩니다. 요즘 이제 보유세가 오른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그럼 보유세가 대체 어떻게 오르는 걸까요? 다시 한번 계산 구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복잡스러운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시가격이 뭘까요?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주택의 공식적인 가격인데요.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불립니다. 국가에서는 재산세를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나 등등 국민의 재산에 기초해서 부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 필요해요. 매번 바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년 4월 전년도 시가 변동을 고려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보통 시가의 70% 정도가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럼 시가 10억짜리 주택이다. 그럼 보통 공시가격은 7억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 보유세의 첫 단추가 바로 공시가격인데요. 공시가격이 올라버리면 보유세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엄청 올랐죠. 전국 9%, 서울은 무려 18%가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별다른 손 대지 않아도 보유세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공정시장 가액비율 이건 뭘까요? 법조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에서 100%까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60에서 100%까지 조금은 손쉽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2019년에 85%, 20년에 90%, 21년에 무려 95%까지 올렸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 두 채 보유 중이면 보유세만 6천만 원 나온다. 이런 기사 있었죠? 그 당시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무려 95%까지 올렸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바로 직전 정권에서는 이 비율을 60%까지 낮춰버렸어요. 이번 정권에서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국회 동의가 아니라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조금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차이가 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법에는 가장 상위인 법, 그리고 법에서 다 다룰 수 없는 세세한 시행 내용들을 담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법령을 바꾸려면 입법부인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입법 절차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매번 무슨 업무 처리할 때마다 짜잘한 거까지 다 국회 소집하고 법 바꾸고 이러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시행령이란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굵직한 법들을 정해두고 세부사항은 행정부에서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만든 거죠.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세율은 법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시행령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세율을 바꾸는 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바꾸는 건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손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말하는 겁니다. 이 법과 시행령 내용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추가해봤고요. 그럼 이제 보유세가 이렇게 오른다는데 대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택의 공시가격별 대략적인 보유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가격인데요. 부동산 계산기라는 사이트 이용해서 계산해봤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세대 1주택인지 보유주택 수가 몇 채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요. 그냥 대략 이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보유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는 거 왜 중요할까요? 물론 현금 흐름을 대비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게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도 중요해요. 집이 한 채인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집 한 채인데 보유세 나온다고 팔고 다른 데 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주택자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세금 정책이 3, 4년, 최소 3, 4년, 5년 이상 갈 것 같은데 보유세가 점점 오르는 분위기예요. 그럼 매년 부담해야 되는 보유세 곱하기 최소 5년. 만약 이걸 못 버틸 것 같아서 주택을 하나 처분한다면 그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그리고 이 주택들의 각각의 투자 가치들 모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자산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되거든요. 매년 내가 현금 흐름을 이만큼을 감당하면서 이 주택을 가져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유세는 이런 자산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대망의 양도세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